안녕하세요. 미녀들의 돈 버는 수다의 미녀 개그우먼 신고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돈 되는 수다 한판 벌여주실 분 두 분 모셨는데요. 네, 정말 개나리 같은 분이십니다. 투자 상담 전문가 지연희 팀장님,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이미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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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재 씨 진짜 오랜만에 뵈,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미녀들의 돈 버는 수다 식구들 네. 보고 싶어서 얼른 왔어요. 지금 이재 씨가 없는 사이에 네. 봄이 왔어요, 벌써. 여기 앞면에 개나리가 만발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봄이 또 오고 정말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요. 이재 씨는 아직 20대고 저도 20대이긴 한데 이제 곧 이재 씨도 왜 절 보면서 얘기를 하지? 그나마 계신 30살이시니까 30대시니까요. 주름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게 저도 여기 이제 쫙쫙 갈라지는데 이재 씨도 곧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크림 바르고 있어요. 정말 어쩐지 탱탱하다 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이쯤 하면은 촉 좋으신 분들은 약간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오늘 미녀들의 돈 버는 수다는 그 노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름하여 오늘의 키워드는 은퇴입니다. 네, 요즘에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55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40년은 수입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진 만큼 노후 대책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60년대를 전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은퇴 예비자분들 중에서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사실 젊었을 때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직 그 20대 좀 젊어서 그런지 노후에 대한 생각 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좀 그 은퇴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전 정말 이렇게 벽에 무슨 칠할 때까지 계속 뭔지 알아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대책은 미리 세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녀들의 돈 버는 수다에서는요, 노후 자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고 또 은퇴 이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은퇴 귀촌에 대한 것까지 두루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신 분들 오늘 주목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이른바 3대 연금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주택연금. 연금 펀드라든지 뭐 부동산 투자, 주식이나 펀드, 보험 이런 쪽으로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는 교육에 대해서요,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부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한 40년 정도를 은퇴 이후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요, 은퇴 이후의 삶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측면에 대해 조언해 주시는 일명 은퇴 코디네이터, 그린 코리아 컨설팅의 유상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인상이 참 좋으세요. 아, 그러세요? 예, 여기 부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부자 이렇게 써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은 은퇴 이후의 삶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또 굉장한 다양한 뭐 직함도 있으시잖아요. 뭐 자문위원, 연구위원 이렇게 맡은 직함도 많으신데 은퇴에 대한 고민을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은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근데 은퇴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네.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누구나 그걸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주택공사에서 나온 다음에 그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상주에다가 산을 사놨어요. 네, 그래서 그 은퇴 이후에는 저는 거기 가서 그
그 임업을 하면서 살 겁니다. 이모. 네. 오늘 주제와 상당히 연관된 이야기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예. 그 은퇴 준비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가요? 30대 하면은 최근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40대는 조금 바쁘게 해야 되고 50대는 늦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은퇴 준비는 가족 모두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났을 때 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그다음에 은퇴 교육을 같이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받으면서 같이 이 자라나면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살펴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은퇴 교육의 일부로서 들어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은퇴 준비에 좀 둔감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얼마나 둔감하냐면요. 국민연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 소위 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그 국민연금 2명 중에 1명 가입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은 3명 중에 1명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40% 정도가 젊어서 일하고 이랬을 때는 괜찮지만은 뭐 60대 넘어가고 70대 경제력이 없어지고 노동력도 없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국가가 지탱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퇴의 심각성이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좀 통계들을 네.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노후 준비를 얼마나 좀 소홀히 홀대하고 있는지 이 통계들을 보시면 좀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아, 정말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뭘 또 많이 챙겨 오셨는데요. 정말 어쩜 이렇게 예뻐요? 진짜요? 맞아요. 진짜 남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이 노후 대비 지수가 47%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퇴자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이 인구의 7%였는데요. 2010년에는 20.3%로 늘어났고요. 2030년에는 23.7%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통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를 묻는 질문에는 68.2%의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한 30%만이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은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그 40, 50대 정도 되면은 자녀들 교육비도 많이 들죠. 물가는 계속 오르죠. 또 집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늘어나는 지출, 그리고 곧 다가올 은퇴, 이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도 그 몰려오는 불안감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상당히 복합적인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7%에 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에서 은퇴 준비를 좀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준비 방법을 또 모르겠다는 분들이 25.2%, 그리고 아직 아무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2.9%였습니다. 아유, 그 안에 제가 들어있네요. 아, 대표님 참 암울한 것 같아요. 이런 통계를 제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은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공서열이나 아니면은 그 직장이 나의 노후를 다 책임져 준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강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지금까지 간과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최근에 OECD에서 2010년도에 이 노인 빈곤율을 조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약 46% 정도로 그 보통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한 이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그렇게 노인이 빈곤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10년도 똑같이 OECD 노인 자살률을 봤거든요. 노인 자살률에서 이 64세에서 75세까지가 이제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들이 80명이 넘고요. 네, OECD에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고요. 미국이나 일본의 4배 정도 많고요. 그다음에
75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노인분들이죠. 이분들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181명. 그러니까 이 결국은 경제적 부담, 사회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사실 또 예전에는 뭐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돈만 있으면 남은 여생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또 비용 부담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은퇴 시기가 길어졌을 때는 실버타운도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은퇴 시기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실버타운 들어가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실버타운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거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여러 가지 뭐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고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좀 이 다각도로 면밀하게 바라다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할 겁니다. 그 비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도 그 한 뭐 40년 정도를 은퇴 이후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한번 좀 생각해보죠. 글쎄 한 10억에서 한 15억, 20억. 아, 죄송합니다. 그냥 웃음이 나네요. 이재 씨는 저도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 15억에서 아, 세상에. 근데 저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분들이 은퇴 그 이후에 자금에 대해서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한 10억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라고들 사람들이 평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말고요, 유동자산만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뭐 한 2%도 안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지 팀장님과 우리 이재 씨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노후 자금, 그 은퇴 준비와 노후 대책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쭉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일정하게 소득처럼 지급되는 연금이 있겠는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이른바 3대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법률로서 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연금 지급을 보장을 하는 것이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이 하는 것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미돈다에서도 살짝 다뤘던 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아 쓸 수 있는 주택연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에 또 많기도 하고요. 또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을 텐데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이외의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우리 또 지연희 팀장님께서 소개를 좀 두 분이 해주시죠. 짜셨어요? 네. 아, 예. 사이 좋으시네. 사실 연금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네, 그래서 뭐 연금 펀드라든지 뭐 부동산 투자, 주식이나 펀드, 보험 이런 쪽을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월 지급식 펀드하고 원금 보장형 ELS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월 지급식 펀드? 그거는 뭔가요? 네, 그거는 이제 펀드에 목돈을 어느 정도 넣어두고요. 이제 투자 금액의 그 지급률을 정해요.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이제 받는 그런 수익금을 받는 그런 펀드인데 이거는 최대한 원금을 지키는 걸 목표로 하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얼마나 되죠? 한 연 6에서 8%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목돈이 좀 있어야 좀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원금 보장형 ELS, 요건 또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뭐 개별 주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가 지수에 연계를 해서 그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상품인데 그래도 그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우량 채권에 넣어가지고 좀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상품의 장점이라고 보자면은 이제 주가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원금이 보장이 되게끔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안전성, 그 원금 보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괜히 이거 은퇴 뒤에 자금 늘리겠다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노후 자금도 꼭 분산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지나치게 또 안정성만 너무 따지다가 이 물가 상승률 극복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쪽도 좀 궁금한데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돈 때문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 못 가는 메디푸어라는 또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것저것 잘 비교해서 따져보고 가입을 하는 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그 대표님께서는 노후 자금을 대비한 금융 상품과 그리고 안전한 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글쎄, 뭐 미녀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복리 상품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그다음에 월 지급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는 매달 그 일정한 금액을 그 매달 집어넣어 적립을 해야 되겠다. 뭐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노후를 생각하면은 토지 특히 임야 같은 게 조금은 있는 게 나중에 전원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뭐 금융 상품은 아니더라도 토지나 부동산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TV나 이런 데 보면,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희끗희끗한 머리, 이렇게, 노인분들도 나비 넥타이 매시고, 뭐, 서빙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 모습이, 좀 약간 안쓰러워 보이거나 그래 보이지 않고 굉장히 멋져 보이고, 참 부러워요. 자신의 그 직업에 만족도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직업에 대해서 노인분들의 직업이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노인분들 은퇴 후에는 거의 소일거리에 불과하죠.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소득을 기대하기에는 좀 힘든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은퇴 후에도 또 일자리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은퇴 이후에 일자리를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뭐 이 급여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문화유산 해설사라든지 뭐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관광 해설사라든지 뭐 이런 해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직업의 연장에서 조언해주고 교훈을 들려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동네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 있잖아요. 요즘에 나라에서 하는. 거기에서 이제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자전거를 막 바람도 넣어주시고 기름칠도 해주시고 하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셔서 일거리를 찾고 계시는데 그분은 뭐 많은 교육도 막 받고 그러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지 자기가 자신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교육이라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교육을 뭐 한 20여 년 받고 그다음에 20여 년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한 10여 년 정도 길게 보면은 10여 년 정도 교육받고 그다음에 100세까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교육에 대해서요,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부라든지, 뭐, 그 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교육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제 가까운 뭐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노동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교육기관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자부담 조금만 하면은 정부가 70-80% 정도 부담해주고 자부담 뭐 20-30%면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굉장히 많고 그 교육이 실용화 플러스 지식 플러스 지혜까지 그다음에 건강관리까지 다 됩니다. 또 자막 찬스를 써야겠네요. 이렇게. 네. 계속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서울시에서 하는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실버 웃음 코디네이터, 이건 웃음에 관련된 이런 퍼닝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남부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시니어 설문조사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전문조사 능력을 키워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관악여성인력센터에서는 실버하고 그다음에 실버케어 활동가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 병이나 이런 것들,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지원해주고 돌볼 수 있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담 홈페이지로서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있는데요. 여기 전화번호를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게 좋겠네요. 02-460-2300번을 거시면은 여러 가지 여성 능력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생활면에서 그 은퇴 이후의 삶의 이정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노후 생활의 그 10계명처럼요. 그 명심해야 할 부분들을 또 다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의 두려움을 일단은 없애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노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걱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노후의 두려움을 일단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년에 내가 스타인데, 왕년에 내가 미녀였는데, 왕년에 돈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러면은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 해칠 수 있고요, 늙어지고 소심해지고, 그 다음에 폐쇄적으로 되고 이러면은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늙어서 돈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돈을 지나치게 연연하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할 수 있죠. 근데 돈이 부족하면은 자기가 욕망을 조금만 줄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돈 하면은 진짜 돈 사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가짐을 조금 좀 편하게 갖고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 은퇴 후에 그 바람직한 모습이 그렇다면은 돈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건강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니까 돈보다도 실제로 그 건강을 잃은 돈 많은 분들 뵈면은요. 자기가 건강 관리를 못한 걸 굉장히 그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이 3가지는요, 유리잔 같아요. 그래서 뚝 떨어뜨리면 다 깨집니다. 다시 복원할 수가 없어요. 건강도 한번 잃으면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 3가지는 꼭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좀 아까 우리 일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하고 취미하고 봉사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취미로 생활하는 것도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일이 되거든요. 제가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사진 하루에 2만 장 찍으라면 이건 일이고 스트레스예요. 그러지 않고 취미가 일이 되고 봉사가 되는 게 제일 이 사회적인 만족감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과 취미와 봉사를 같이 가지고 가고 마지막 2가지 필요한 게 학습하는 거, 교육받는 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받는 거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주 조그만 돈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이런 돈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돈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재테크 차원에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모아두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이제 바람직한 모습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은퇴 이후에 좀 행복한 은퇴 생활을 꾸리려면요. 어떤 곳에 사느냐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미돈다 시청자분들 위해서 지역을 좀 추천을 해주세요. 귀촌이라고 해서 그냥 되게 좋을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의점이 있으시죠?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으로 이어져서 완도하고 진도까지 가는 이 산악 지역이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돈의 개념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행복의 기준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삶의 이정표를 세워주신다면
어떤 게 행복한 노후가 될까요?